정관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3시간에 걸쳐 바느질을 해보려고 해요. 7월에 연습한 시침질, 홈질, 박음질의 방법을 기억하고 있나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친구들은 동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바느질을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교과서 35쪽을 펼쳐 7월에 그렸던 도안을 확인해 볼까요? 학습지에 도안을 표현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도안 중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해도 된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7월에 연습한 바느질을 뽐낼 수 있는 카드 지갑 만들기 시간입니다. 시침질, 홈질, 박음질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나만의 멋진 카드 지갑을 완성해 보기로 해요. 친구들의 속도에 따라서는 3시간 중 남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나누어준 펠트지는 2개 이상의 카드 지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다른 카드 지갑 또는 창의적인 바느질 작품을 만들어봐도 좋겠어요. 7월에 계획했던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의 도안에 디자인을 대충은 해두었을 겁니다. 그걸 학습지에 표현해서 펠트지에 옮길 건데요. 물론 7월에 했던 도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보여지는 학습지에 뒷면과 앞면, 위의 모서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변형을 하면 안 돼요. 장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디자인을 할 때 장식물에 곡선을 넣은 친구 또한 마찬가지. 일단은 사각형 모양 그대로 표현할 거고요. 나중에 펠트지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했던 곡선을 추가해서 넣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뒷면은 그대로 두고요. 앞면에만 재미있게 곡선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살짝만 넣고 뒷면은 그대로 사각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도안에서 표현한 방식을 위 모서리 부분에다가 한번 덧대어 그리고 이제 도안의 선을 따라서 가위질 하도록 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지만 장식을 곡선을 넣어서 예쁘게 표현한 친구도 무조건 선생님이 나누어준 학습지에 있는 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잘라냅니다. 펠트지에서 곡선을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이제 뒷면, 앞면, 장식까지 도안을 사이즈별로 잘라내었습니다. 뒷면은 갈색 펠트지로, 앞면은 노란색 펠트지, 그리고 장식물은 초록색깔 펠트지에 갖다 대어서 모양을 펜으로 표현하고
5mm 바깥쪽으로 선을 하나 그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면부터 먼저 잘라냅시다. 혹시나 바느질용으로 나온 펜슬이 있는 친구는 자, 이걸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혹 그런 게 없다면 초크 펜슬이나 빨래를 해서 세탁을 해서 물에 씻겨 내려가는 수성 사인펜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도안의 종이 외곽 모서리를 따라서 펠트지에다가 펜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자, 그리고 선이 그어지고 나면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선이 보여요. 선을 긋고 나면 선생님이 손으로 따라가는 이 디귿자 바느질선 바깥쪽 5mm 정도의 점을 찍고 그 점을 이어서 다시 선을 긋습니다. 5mm 정도 점을 찍고 점을 연결한 선을 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느질선이 있고 바느질선 옆으로 5mm 간격으로 평행하게 다시 선이 나옵니다. 이걸 디귿자 세 모서리 전부 똑같이 표현해 주세요. 자, 자로 0.5cm 간격 위치에 맞추어 점을 찍고 점들을 이어서 선으로 표현. 자, 왼쪽 아래 오른쪽 세 모서리 바느질하는 부분에 바깥쪽 0.5cm 간격으로 선을 그었으면 위쪽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자, 위쪽은 도안에 있던 선을 그대로 바깥쪽으로 연장해 주세요. 자, 이래서 마치 피구 코트 중에 우리 팀의 피구 코트만 보이는 것처럼 디귿자 모양의 수비 라인선, 여기가 중앙선, 이런 느낌으로 도안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자, 외곽선을 맞추어서 가위로 잘라내 줍니다. 이때 가위는 집에서 최대한 날이 잘 드는 가위를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학교에서 사용하는 가위는 실도 제대로 잘 잘리지 않을 뿐더러 펠트지를 자를 때도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자, 이렇게 외곽선을 따라 내어주면 뒷면 펠트지 필요한 만큼 완성되었고요. 이번에는 앞면을 노란색 펠트지에 맞추어서 도안 종이의 외곽선을 따라 그립니다. 자, 보여지는 위쪽 곡선 부분은 바느질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디귿자 부분에 바느질을 할 거라서 바느질 해야 되는 부분 바깥쪽으로 0.5cm 간격으로 점을 찍어 선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곡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선으로 한 친구라면 뒷면에 아까 한 것처럼 연장선을 그으면 되고요. 곡선으로 한 친구는 곡선 부분을 약간 변형시켜서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앞면도 펠트지에 도안을 맞추어 바느질 선과 잘라내야 될 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외곽선을 따라서 가위질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장식을 도안에 맞게 펠트지로 옮겨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어요. 장식을 다양한 모양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도안지의 장식을 원하는 모양대로 표현하지 말고 제시된 사각형을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한다고 했었죠? 자, 이제 설명합니다. 보여지는 사각형은 바느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각형이 아닌 하트로 장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느질선 사각형 바깥쪽으로 자르는 부분을 이렇게 하트로 다시 그려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어차피 펠트지 위에 그리는 건 세탁을 했을 때 지워질 수 있는 수성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실수를 했다면 부분 수정해 가면서 바깥 자를 선을 완성해 주세요. 선생님은 하트 모양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선에 내가 그려놓은 모양대로 가위질합니다. 이렇게 뒷면, 앞면 장식을 펠트지에 모양 맞추어 잘라 보았습니다. 뒷면 위에 앞면을 디귿자 아래쪽에 맞추어 붙이고, 자, 장식을 원하는 위치에, 자, 이게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바느질을 하고 내 꼭지 전 부분을 동그랗게 다시 곡선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바느질은 앞면과 장식물을 연결하는 박음질입니다. 박음질을 하기 전 여러분이 받은 이 시침핀 세트 중에서 한 개를 꺼내어 장식과 앞면을 연결합니다. 자, 손이 찔리지 않도록 뒤를 확인하면서 찔러주세요. 자, 마찬가지 뒤에 손이 방해되지 않도록 바늘을 갖다 대고 쿡 해서 시침핀을 이렇게 두 펠트천이 고정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시침핀으로 연결했으면 바느질 중에 시침질을 이용해서 두 천을 고정을 할 거예요. 시작 매듭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끝을 손바닥 쪽으로 향하게 검지 위에 놓고 엄지로 맞잡습니다. 바늘을 십자 모양, 반대편 2번, 반대편 실을 2번 바늘에 감아 바늘을 끌어올립니다. 자, 시작 매듭이 완성이 되었으면, 자, 앞에서 들어가든 뒤에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시침질은 어차피 나중에 다 뜯어내는 거라서, 자, 뒤에서 하면 불편하니까 앞쪽에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통과되면, 자, 최대한 비치죠. 비치는 가장자리 부분에 편한 곳에다가 쑥. 자,
자, 꺼냈을 때 바느질 선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통과했으면 다시 앞쪽 편한 아무 자리에나 꾹 바늘을 넣고 꺼냅니다. 자, 뒤에서도 외곽선을 따라서 바늘을 놓고 펠트질을 올려서 자, 바느질선 바깥쪽인지를 확인하고 꺼냅니다. 바느질이 지금 어렵다, 자꾸 바늘에 찔린다는 친구는 책상 위에 펠트질을 놓고 바늘을 눌러내려서 펠트질을 끌어올리세요. 자, 그러면 바늘에 찔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장식물의 바깥쪽을 따라 시침질을 했으면 끝매듭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침핀은 제거해 주세요. 시침질을 끝냈으면 박음질을 시작해 봅시다. 박음질은 끝이 아닌 끝에서 한 땀, 내가 생각한 한 땀 간격에서 나와야 합니다. 펠트를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 통과할 때마다 바늘 구멍을 내어서 표시하고 표시된 바늘 구멍을 따라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식 펠트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뒤로 한 칸, 그리고 뒤에서는 다시 앞으로 두 칸 와야 되겠죠? 그러면 바늘이 나와야 될 부분을 미리 찔러 표시를 하고 표시된 부분을 따라서 노란 펠트지를 통과해 장식 펠트지로 나옵니다. 자, 다시 장식 펠트지에서는 뒤로 한 칸인데 이때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들어갔던 바늘 구멍을 찾아서 똑같이 통과시켜 줘야 박음질이 매끈하게 연결되면서 결과물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뒤에서 두 칸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미리 앞쪽에서 바늘 구멍 표시된 바늘 구멍을 기억하거나 눈으로 보고 노란 펠트지에서 초록색 펠트지로 통과시켜 나옵니다. 자, 장식 펠트지에서는 다시 뒤로 한 칸. 자, 한 번 더 내가 나와야 될 부분만큼 바늘 구멍으로 표시하고요. 뒤에서 통과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한 칸. 자, 또 내가 나와야 될 바늘 구멍을 표시를 하고 뒤에서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통과, 나오면 뒤로 한 칸. 자, 이렇게 박음질을 사각형 모양으로 완성해 주면 돼요. 자, 천천히 선생님이랑 계속 합시다.
자, 한 줄을 다 하고 90도 각도로 꺾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 땀 정도의 간격 부분을 확인을 하고 빠르게 뒤에서 앞으로 통과시키면, 자, 뒷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한 줄이 아닌 사선 형태로 예쁘지는 않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도 앞면의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 바느질을 하고 나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뒤는 깔끔하지 않아도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하다가 실이 짧다 싶을 때는 중간에 언제든 끝매듭과 시작 매듭을 통해서 새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끈하게 90도 각도로 꺾여서 박음질을 계속 연결시켜줍니다. 시침질을 끝냈으면 박음질을 시작해 봅시다. 박음질은 끝이 아닌 끝에서 한 땀, 내가 생각한 한 땀 간격에서 나와야 합니다. 펠트를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 통과할 때마다 바늘 구멍을 내어서 표시하고 표시된 바늘 구멍을 따라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식 펠트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뒤로 한 칸, 그리고 뒤에서는 다시 앞으로 두 칸 와야 되겠죠? 그러면 바늘이 나와야 될 부분을 미리 찔러 표시를 하고 표시된 부분을 따라서 노란 펠트지를 통과해 장식 펠트지로 나옵니다. 자, 다시 장식 펠트지에서는 뒤로 한 칸인데, 이때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들어갔던 바늘 구멍을 찾아서 똑같이 통과시켜 줘야 박음질이 매끈하게 연결되면서 결과물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뒤에서 두 칸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미리 앞쪽에서 바늘 구멍 표시된 바늘 구멍을 기억하거나 눈으로 보고 노란 펠트지에서 초록색 펠트지로
통과시켜 나옵니다. 자, 장식 펠트지에서는 다시 뒤로 한 칸. 자, 한 번 더 내가 나와야 될 부분만큼 바늘구멍으로 표시하고요. 뒤에서 통과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한 칸. 자, 또 내가 나와야 될 바늘 구멍을 표시를 하고 뒤에서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통과, 나오면 뒤로 한 칸. 자, 이렇게 박음질을 사각형 모양으로 완성해 주면 돼요. 자, 천천히 선생님이랑 계속 합시다. 자, 한 줄을 다 하고 90도 각도로 꺾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 땀 정도의 간격 부분을 확인을 하고 빠르게 뒤에서 앞으로 통과시키면, 자, 뒷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한 줄이 아닌 사선 형태로 예쁘지는 않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도 앞면의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 바느질을 하고 나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뒤는 깔끔하지 않아도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하다가 실이 짧다 싶을 때는 중간에 언제든 끝매듭과 시작 매듭을 통해서 새로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끈하게 90도 각도로 꺾여서 박음질을 계속 연결시켜 줍니다.
앞면을 고정하는 박음질을 완성했습니다. 홈미도 칠해주고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외곽에 지어진 시침질했던 바늘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길다란 실 부분에 가위로 잘라내주고요. 양끝 매듭자리를 천천히 당겨주세요. 자, 당겨지지 않는 부분은 바늘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실을 잘려진 부분에서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끌어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박음질에 얽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처럼 천천히 달래듯이 하나하나 빼주세요. 잘 빠지면 장식 펠트지 부분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박음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뒷면을 연결하는 홈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품에 주어진 제작 설명 방법에는 박음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디귿자로 홈질로 가서 다시 반대편으로 메꾸는 홈질을 해서 앞면과 뒷면이 깔끔한 박음질로 보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친구들은 박음질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뒷면의 나머지 부분도 홈질을 해주면 예쁩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친구는 추천이요. 선생님은 일단 뒷면의 나머지 부분은 바느질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홈질을 하기 전에 뒷면과 앞면을 고정하는 시침질을 하겠습니다. 시침질은 바느질선 바깥쪽으로 해도 되고요. 안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바느질이 쉽도록 안쪽에서 시침질을 할 거고요. 간격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듬성듬성 앞면과 뒷면을 고정할 정도로만 바느질해 주세요. 시침질이 끝났으면 이번엔 디귿자의 바느질선을 따라서 홈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박음질을 해도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뒷면에 매듭이 보이도록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면을 뒤집어 앞면만 통과하도록 바늘을 꺼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매듭이 이렇게 앞면과 뒷면 사이로 숨어서 깔끔하게 보여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홈질을 할 건데 그럼 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왔다 갔다 왕복해서 홈질로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위로 진행 방향, 위로 한 칸, 자, 한 칸 더 나와야 될 부분을 바늘 구멍 표시하고 뒤에서 앞으로 통과. 자, 홈질이니까 계속 한 칸 앞으로. 자, 그리고 또 나와야 될 부분을 확인하고 뒤에서 앞으로 통과.
자, 이미 이까지 나오면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죠. 물론 더 가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뒷면에 홈질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쉬워요. 비어있는 부분을 홈질로 메꿔주도록 합니다. 바늘구멍은 이미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바늘구멍을 찾아서 왔다 갔다 홈질을 해주면 됩니다. 자, 뒤에도 선생님이 일부러 뒷면이랑 어울리라고 같은 색깔의 실을 선택해서 구별이 잘 안 되겠지만 홈질 되어 있고 비어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뒤에서도 비어있는 부분을 실로 메꾼다는 느낌으로 홈질을 해주면 돼요. 자, 진행 방향으로 한 칸 더 앞으로, 그리고 뒤에서 다음 나와야 될 바늘 구멍을 확인하고 뒤에서 앞으로 통과. 자, 이렇게 하면 마치 앞은 박음질처럼 연결된 깔끔한 바느질 선이 보이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하게 박음질이 된 것처럼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은 왕복해서 홈질로 왔다 갔다, 한 번에 박음질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친구들이 편한 대로 선택해서 하세요. 자, 계속 홈질 하겠습니다. 한 칸씩 진행 방향으로 계속 이동해 주세요. 자,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는 바늘 구멍을 반드시 표시하고 바늘 구멍 따라서 뒤에서 앞으로 한 칸씩 이동. 친구들이 눈으로 어림하여서 최대한 한 칸의 간격이 똑같도록 해주면 완성 작품이 훨씬 더 예쁘게 보여요. 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벌써 실을 다 써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은 친구를 위해서 일단 한번 끝매듭을 한번 중간에 지어 볼게요. 자, 뒤에서 앞으로 나와야 되는 시간이라, 자, 바늘 구멍을 확인하고 통과 시키려고 하는데 매듭을 여기다 지으면 예쁘지 않겠죠?
그러면 앞면을 통과하지 않고 뒷면으로 나옵니다. 자, 살며시 이렇게 앞면을 들어서 뒷면으로 나온 걸 끝매듭을 여기서 지어주면 돼요. 그냥 뒷면에 매듭이 보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이렇게 따로 끝매듭을 했다면 진행 방향을 확인을 하고 아까 뚫어 놓은 바늘 구멍 자리를 확인하여 앞면과 뒷면 사이에 시작 매듭과 끝 매듭이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들려있는 시작 매듭과 끝 매듭의 앞면 뒷면을 한 번 더 홈질할 거라서요. 걱정하지 말고 진행 방향을 따라서 홈질을 해주면 됩니다.
홈질을 할 건데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뒷면과 같은 실이라서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자, 들어오고 나왔던 바늘 구멍이 있죠? 거기에 맞추어서 자, 비어져 있는 펠트를 다시 실로 메꾼다는 느낌으로 반대편 방향을 향해서 홈질을 해주세요. 자, 중간중간 꺼내면서 최대한 내가 들어갔던 방향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처럼 뒷면과 같은 색의 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 방향은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해도 되지만, 앞쪽을 보면 잘못 나올 경우에는 중간에 바늘이 들어갔던 부분이 아닌 다른 펠트 부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나오는 구멍을 한 번 더 확인해 줘야 합니다. 자, 다시 뒷면에서 바늘을 넣어 앞면에 아까 바늘이 들어갔던 자리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 꺼내 주어야지 깔끔한 박음질처럼 보여요.
마치 박음질처럼 보이는 홈질을 완성했습니다. 자, 뒤에 끝매듭을 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아까 설명한 대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앞면과 뒷면의 펠트 천을 이렇게 들어서 가운데로 바늘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나온 상태에서 끝매듭을 해볼게요. 자, 혹시나 또한 자, 가끔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짧아진 상태에서 끝매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당황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자, 여기서 팁이라면 바늘을 항상 앞쪽으로 골이 만들어 들어갔다면 동그랗게 한 다음 바늘의 뒤쪽을 원 안에 넣어서 반만, 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바늘의 뒤쪽이 살짝 반만 들어간 상태에서 실을 바늘 가까이로 잘라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늘을 빼낸 상태에 고리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최대한 펠트천에 가깝게만 붙여주고 당기면 끝매듭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끝매듭이 짧은 실로도 된다는 거 감안해서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는 바느질을 완성했습니다. 처음에 해두었던 시침질의 실을 끊어서 빼볼게요. 자, 선생님이 의도했던 카드 지갑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바느질을 하고 나서 좀 더 마무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앞면 뒷면에 간격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드는 가위를 이용해서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예쁘게 잘라주면 정리가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뾰족뾰족한 부분을 좀 더 동그랗고 예쁘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자, 매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잘 한 다음 모서리 부분을 동그랗고 예쁘게 잘라 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부드러워진 카드 지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카드 지갑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고리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예쁘게 만든 카드 지갑에 고리를 한번 걸어 봅시다. 펀치로 뚫어도 좋은데 보통 펀치가 가정에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송곳을 이용하겠습니다. 송곳 아니면 뭐 바늘을 이용해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잘 모르겠다. 이왕이면 정 가운데가 좋다 라고 한다면 카드 지갑을 반으로 접어 자, 접힌 부분에서 원하는 높이 맞추어서 송곳을 통과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구멍에 준비되어 있는 고리를 걸 거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고리에 이 세로 길이가 있잖아요. 세로 길이를 넘어서서 송곳으로 찌를러서 구멍을 내면 그러니까 뒷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고리의 세로 길이를 넘지 않는 정도의 높이,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고리를 걸었으면
이제 끈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받은 끈은 일단 일자 형태로 한번 묶어줘야 해요. 자, 선생님이 끈을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선 설명하겠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끈 하나를 고리에 넣어 빼내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카드 지갑이 연결이 되죠. 반대편 끈 두 개를 선생님이 전에 설명했던 시작 매듭 방법을 이용해서 묶는 겁니다. 자, 일단 방법만 보고 선생님이 설명한 두 가지 중에 원하는 한 가지를 결정해 주세요. 끝을 묶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끈을 연결할 수 있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예쁜 연결 방법 두 번째는 우선 고리에 끼우지 않고 끈 두 개를 묶어 매듭을 바로 짓습니다. 자, 혹시나 첫 번째 방법을 원하는 친구라면 아까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매듭, 두 번째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할 친구는 처음부터 매듭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전에 설명한 시작 매듭처럼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원 안으로 끝을 꺼내어 당기는 방법입니다. 자, 혹시나 실수할 수 있을 친구라면 세게 당기지 말고 대충만 당겨서 형태를 잡고 고리에 걸어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면 되니까요. 자, 일단 매듭을 지었으면 반대편 정확하게 반으로 잡아 반대편 부분을 고리에 살짝 끼웁니다.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요만큼만 끼워서 끈을 동그랗게 공간을 마련한 다음 아까 매듭을 지었던 반대편 끈을 고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쭉 빼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리에 예쁜 연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선생님이 추천할게요. 이게 훨씬 더 예뻐 보여서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카드 지갑을 완성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도중에 새로운 무늬가 생각이 났다, 좀 더 욕심이 난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키트에서 남은 펠트지가 있을 거예요. 남은 펠트지를 이용해서 색다른 카드 지갑을 한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